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파산 직전의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사 임금 삭감 중 여론도 악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경기를 지금 얘기를 할 때 망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출도 감소했죠. 내수도 부진하죠. 여기에 중국의 GDP의 4분의 1이나 아니면 30%에 해당하는 부동산 경기 악화까지 모든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국의 헛발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드린 상황이죠. 여기에 방첩법의 개정으로 외국 자본이 중국에 들어오는 통로는 완전히 틀어막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재정 상황은 외부에서도 돈이 못 들어와. 그리고 내부에서 돈이 안 돌아.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그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불어넣어서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지금 구해내기 어렵죠. 물론 미친 짓을 해서 구해낼 수는 있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악화는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까지 말려버리는, 그래서 이 상태가 날마다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철밤통이라고 불렸던 각 지방정부 산하의 공무원 급여 삭감, 여기에 지금 공무원의 각종 수당, 보조금, 미지급 이것들이 상시화되면서 여론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금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근로한 것이라는 말에 네티즌들은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도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파산 직전의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사 임금 삭감 중 여론도 악화입니다. 이달 10일경 중국의 웨이보, 쯔후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광둥성 공무원들의 급여 25% 삭감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가장 큰 화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광둥성이라는 이러한 위치라는 거죠. 이 광둥성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광둥성 자체가 중국에서의 GDP가 1위인 성시 중에 가장 높은 이득을 얻고 있는, 특히 선전지방이 이쪽에 있기 때문이죠. 광둥성이 화제의 중심이 된 것은 작년까지 34년간 31개 성시 중 GDP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1번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둥성과 같은 경우는 이 선전이 끼어 있는데, 선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개방 정책이 펼치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깡촌이었습니다. 어촌이었고 굴 생산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것인데 지금 중국의 개방, 여기에 홍콩 반환, 이러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 광둥성 자체가 홍콩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홍콩의 이러한 공장들이 다 광둥성으로 이동을 했고, 이 광둥성까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더 넘치다 보니까 이제 우한까지 발전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는 중국에서 가장 잘 산다고 얘기하던 이 광둥성마저 공무원 급여를 20% 삭감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현재 공식 청년 실업률은 20.8%. 중국에서는 1시간만 일해도 실업률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현재 높은 청년 실업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라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 31개 성시 중 가장 잘 사는 지역 광둥성에서마저도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불렸던 공무원마저도 급여가 4분의 1이 깎였다라는 소식에
중국 언론 여론이 술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광둥성만의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죽었는데 광둥성만 죽일 수는 없죠. 특히 광둥성이 부동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이유는 헝다그룹이 광둥성을 본거지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광둥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각지에서 공무원의 급여 삭감 소식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포털 레지즈에 따르면 절강성이 25%, 장수성이 15%, 푸젠성은 이미 20%나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영경제신문인 제신망은 지난달 29일자 기사에서 광둥성, 절강성, 장수성 등 다수성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20%에서 30% 감액했고 각종 수당도 삭감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 기사는 추후에 삭제가 됐습니다. 일부 성에서는 최대 40%까지 삭감된 것도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다수의 네티즌들은 광둥성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 급여 20%, 55%의 삭감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으나 광둥성 당국은 침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깊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왜 중국의 지방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깎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재정난 때문에 공무원의 임금까지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특히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은 총 재정 수입의 42%, 그리고 지방정부 예산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통제국가이고,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용권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의 사용권을 어느 기간 동안 사고 그리고 이것을 부동산 개발하면서 또 팔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동산 수입이 부동산이 활황이 되지 않다 보니 이러한 토지 판매권 수입이 없었고 이것은 결국 지방정부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것도 했죠. 백신 비용을 중앙정부가 되지 않고 다 지금 지방정부가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했죠. 우리가 인프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인프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설, 특히 건설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건설에 보면 5G 이동통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이러한 것이 다 인프라인데 이게 다 지방정부의 이 예산에서 다 뺏어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건설과 5G 철도를 빨리빨리 깔아야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특히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부수적으로, 배경으로 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왜 부동산 경기는 하락할까입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성장한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25%에서 3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여기에 고위 관료, 공산당 임원들, 그리고 지방 토호 세력까지 여기 다 돈이
여기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세계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회색코뿔소. 회색코뿔소라는 것은 멀리서 다가와서 흐리흐리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앞에 다가오게 되면 커다랗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을 했던 회색코뿔소라고 부르면서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죠. 중국의 최대 유령 도시인 내물골 지역의 오르도스마저 명문학교인 오르도스 제1중학을 이전을 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5배가량 상승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중국인들에게 꽉 차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중국 정부 주도하에 결코 깨지지 않을 것처럼 믿었던 부동산 불패가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이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상하이방의 자금줄로 있었던 이 헝다그룹을 무조건 무너뜨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공급 과잉 문제는 있었죠. 헝다그룹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공급 과잉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래서 유령 도시도 나왔었고 그랬지만 부동산을 사두면 오른다는 환상이 이제 깨지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더 도드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헝다는 정부의 도움으로 파산은 면했지만 이 배경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이 지금 장쩌민 주석이 사망을 하면서 헝다그룹을 굳이 망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도움으로 파산을 면하게 했지만 지난 7월 17일 2021년 및 2022년의 결산을 발표하면서 2년간 적자가 총 146조 원에 이르러 사실상 지급 불능 사태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헝다자동차, 그래서 헝다가 지금 신에너지 차량, 전기차를 만드는 헝다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주식의 46%가 폭락한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여기에 중국인들은 이제 부동산 불패가 깨졌으니 계약을 걸어놓고 돈을 집어넣지도 않고 그리고 부동산의 공포심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자. 그리고 부동산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다그룹까지 위험에 처했고 정부의 도움으로 자회사 판매가 성사돼서 부도이기는 막았지만 이 완다그룹을 제외한 중소형 부동산 회사들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듯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중국의 지방정부도 점차적으로 위기에 발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RFA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상당 부분 의존하던 토지 사용권 판매가 급감해 월급 줄 돈도 없기 때문이라는 중론이라고 하면서 광둥성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월급은 기본급과 성과급, 상여금 등을 포함해 1만 2천위안, 214만 5천원 안팎이라고 얘기하면서 삭감 후 월급이 9천위안으로 지금 25%가량 줄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공무원의 삭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월급이 삭감되고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급여 삭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기 하락으로 교사나 의료 종사자, 은행원들의 급여도 큰 폭으로 깎여 나가고 있죠. 교사나 은행원들이 임금체불이나 삭감에 항의하고 파업하는 영상도 소셜미디어에서 다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에서도 임금체불이 보도되고 있죠. 중국의 한 병원에 근무한 의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동료들의 주된 화제는 줄어든 월급이라고 얘기하면서 매월 실수령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지난 5일 중국의 인민자원사회보장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6개 성의 평균 임금은 월 2,000위안,
약 35만 7천 원 미만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상하이가 월별 최저 임금이 2,692원, 약 48만 1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랴오닝성이 1,422원, 약 25만 4천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국의 월별 최저임금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차등해서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이저우성의 경우 가장 높은 1급 지역에서는 1892원, 그리고 2급 지역에서는 1762원, 3급 지역에서는 1662원입니다. 1급 지역과 같은 경우는 직할시나 성도 등 대도시 지역이고 2급은 중도도시와 지급도시, 그리고 3급은 그 외 지역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청년 실업자들 보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나도 이전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지냈고 시골에 날아가서 일을 해본 적도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현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의 위헌번스로 등장한 고용입니다. 고용 문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정을 가장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게 대부분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중국의 고위층 역시 고용 안정을 자주 강조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고용 안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진상을 감추려는 것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가통계국의 프링후이 대변인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두가 청년 실업 총량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해도 취업자로 분류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할 때 일주일에 1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취업자인가요? 근무자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현행 중국의 청년 실업은 일주일에 1시간만 근무해도 취업자로 분류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을 하면 이는 현재 청년 실업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발언에 따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대부분이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또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도 사상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프링후이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실업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의미를 풀이를 했죠. 이러한 네티즌의 반응을 지금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했었죠. 이달 5일 인민일보 온라인판인 인민망에서는 우리의 고용정세는 대체로 안정돼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중국어를 읽을 수 없는데 이렇게 된 기사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인민망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기사가 실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따서 이것을 기사로 확인을 해봤더니 인민망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 인민망에 올라와 있는 것이 중국 공식 사이트에도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 정식 공식 홈페이지 전문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기사의 첫 줄에서 고용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이자 경제발전의 바로미터이며 사회 안정의 앞창석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계속 회복되고 개선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 언론들 그리고 심지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까지 중국의 경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다만 경제 회복의 근거로 수치로 제시하는 대신에 고용사업, 특히 청년 고용사업을 중시하라는 시진핑 총석의 제시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고용 안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허울 좋은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웨이보의 공식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웨이보 게시물에서는 이 기사에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달렸고, 이 게시물은 인민망에서는 있지만 현재 웨이보에서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위장 취업 성행하는 대학가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인 중국의 청년 실업이 호도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교를 중심으로 위장 취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학생, 그래서 어디에 취업하려고 하면 졸업증명서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졸업증명서 등을 발급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고용계약서 혹은 대학원 등에 진학했다라는 증명서를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있죠. 이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중국 교육부의 관련 규정 때문인데, 2년 연속 취업률이 60% 미만인 학과는 학과 정원이 축소되거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현재보다 더 많다. 관영 매체인 베이징 청년보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건당 68위안, 한국 돈으로 약 12,000원만 내면 위장 취업 서류를 꾸며주는 서비스까지 성업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 측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일부 교수들도 제자들의 위장 취업을 알선해주며 기업 관계자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기업 관계자들도 도와주는 경우. 왜? 고용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이 기업에서 떼주고, 이 기업에서 떼준 고용계약서를 통해서 졸업증명서를 받고, 이 졸업증명서를 받으면서 어떤 게 떨어지냐? 청년 실업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청년 실업. 제가 그 전에 청년 실업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중국의 청년들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계속 성장했었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14세에서 24세 이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나면서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했던 나라, 그게 바로 중국. 그리고 중국이 G2로 올라간 것도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이 나간 때 취업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높이를 이미 높여놓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리는 수출도 줄어, 그리고 내수도 줄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 성장하니까 중국 정부를 위협하려고 보이니까 빅테크 기업도 때려잡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결국 공무원 월급이 깎였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는데, 여러분, 중국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지방정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란 사실이죠. 물론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위안화를 무제한으로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는 있어요. 살릴 수 있는데 그때뿐이라는 사실이죠. 자, 얼마나 버티게 될지. 물론 쓰러지진 않습니다. 쓰러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더 성장한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